실제로 제가 담당했던 사건에서도 전 임차인의 심각한 매출 부풀리기를 밝혀내서 전 임차인을 구속시키기도 하였습니다. 권리금 사기를 당하신 경우에는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백송의 윤재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상가 임대차 계약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권리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권리금은 상가 건물 임대차에서 많은 분쟁을 야기하는 요소이므로 이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권리금이란 무엇인지, 권리금의 산정 방법, 권리금 사기 등 권리금과 관련하여 자주 문의되는 주요 쟁점들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권리금이란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 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가 갖고 있는 영업시설,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 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 무형의 재산적 가치를 말합니다. 권리금은 크게 세 가지 요소로 나눌 수 있는데요. 먼저 상가 건물의 위치, 상권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에 대한 대가로서의 바닥권리금이 있습니다. 지역권리금이라고도 합니다. 이는 점포의 입지적인 가치를 반영합니다. 다음으로는 무형적 가치로서의 영업권리금이 있습니다. 이는 장기간 영업활동으로 확보한 단골 고객, 상가의 명성, 영업 노하우, 신용, 거래처 등을 의미하는데요. 실질적으로는 연평균 매출액 또는 순이익으로 표상되기 마련입니다. 다음으로는 시설 권리금이 있습니다. 이는 임대차 목적물의 외부 시설 및 내부 시설물 등 유형물의 대가입니다. 유형, 무형의 재산마다 개별로 감정평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영업권리금은 일반적으로 1년간 발생하는 평균적인 영업상 순이익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그리고 시설권리금은 시설물의 설치 비용에서 감가상각을 고려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바닥권리금 또는 지역권리금은 해당 상권의 임대료 수준, 유동인구,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법원에서는 권리금 산정에 대해서는 감정인의 감정 결과를 존중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감정 방법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그 결과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상가 임대차 계약이 10년까지 갱신 요구권이 규정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상가 임대차의 갱신 요구에 대해서는 추후에 기회가 있다면 별도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는 권리금 회수 기회가 계약갱신 요구권과 연계되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차인이 더 이상 갱신 요구를 할 수 없는 경우, 즉 이미 임대차 기간이 10년을 초과하거나 계약 갱신을 요구하지 않은 경우에도 권리금 회수 기회가 보호되는지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대법원은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도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의 보호 의무는 여전히 존재한다 라고 명확히 판결을 했고요. 현재 실무에서는 이에 대해서 더 이상의 논쟁은 없어진 것 같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 4, 제3항에 따르면 임대인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손해배상액은 첫 번째로 신규 임차인이 현재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두 번째, 임대차 종료 당시에 실제 감정평가된 권리금 중 낮은 금액으로 책정되게 됩니다. 임차인 간의 권리금 계약이 체결될 때 기존 임차인은 권리금을 많이 받기 위해서 때로는 부당한 방법을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이런 경우 권리금 사기에 해당한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담당했던 사건에서도 전 임차인의 심각한 매출 부풀리기를 밝혀내서 전 임차인을 구속시키기도 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에서는 다행히 전 임차인이 합의금으로 편취액수 대부분을 변제하여 손해도 경감시켜 드릴 수 있었습니다. 매출 부풀리기, 허위 정보 제공 등 권리금 사기를 당하신 경우에는 그 자료가 사라지기 전에 신속하게 민형사상의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민사적으로는 사기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고 권리금의 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형사적으로는 기본적으로는 재산의 편취이기 때문에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하고 그에 부수하여 여러 가지 문서가 위조되었다면 사문서 위조 및 위조 사문서 형사죄로도 함께 고소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법률적인 구제라는 것이 시간이 상당히 많이 소요되고 실제 피해를 보전받을지는 장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변호사가 열심히 일해서 상대를 구속하고 민사상 반환 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사기꾼이 이미 돈을 모두 써버렸다면 경제적인 회복은 이루지 못하는 경우도 자주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권리금 사기를 미리 예방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방 방법으로 세 가지 정도를 말씀드릴까 하는데요. 첫째, 권리금 계약 시 매출액, 영업시간, 인력 등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를 계약서에 명시하셔야 하고요. 둘째, 매출 자료, 세금 계산서 등 객관적 자료를 확인하고 사본을 보관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권리금 산정 기준을 명확히 하고 그 기준에 위반되는 정보를 제공한 경우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규정을 넣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에 있어 가급적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예방에 필요한 법률 비용은 회복에 필요한 법률 비용에 비해서 10에서 20%도 들지 않는다는 점 유념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권리금과 관련된 법률 이슈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권리금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와 관련된 쟁점은 무엇인지 잘 숙지하신다면 분쟁도 미리 예방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내용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